안녕하세요. 자연으로 운명을 보다 김민조 이중성 선생님 책을 네 번째 시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을목의 성정과 환경 계절로 보는 운명 인묘 진월 봄철에 태어난 을목은 화초나 개나리, 진달래 등 꽃에 비유된다. 삼가들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어서 어려서는 외모가 아름답다고 인기가 좋으나 중년 이후에 꽃이 시들면 결실이 없는 화초이므로 처량하다. 경인, 기묘, 을묘, 병자, 묘월의 을목이 모강하고 그리고 자수도 있어서 편인도 갖추고 있네요. 위는 명성을 떨친 가수의 사주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토도 있어서 재성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목생화가 잘 된 팔자죠. 병화가 있어서 그런데다 여기 보면 경금도 있어서 팔자 자체가 나쁘지 않은 자기 재능으로 펼쳐지는 그런 사람이네요. 초년에 임목이 병화의 뿌리를 역할을 하므로 괜찮았지만 월일시에 병화의 뿌리가 없어서 세월이 갈수록 허망해지는 운명이다. 사주에 기토가 있으므로 봄들에 핀 화초다. 그러나 화초가 너무 빽빽해서 그늘이 지므로 습기가 많아져서 몸이 아플 수 있다. 병화의 태양은 있으나 자수위에 있고 목이 너무 많아 오히려 불이 꺼지는 모습이다. 금으로 나무를 잘라 주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것이다. 앞으로 자라날 기간이 가을까지이니 계절 중 최고로 왕성한 시기이다. 꽃은 항상 태양이 있어야 만개할 수 있으므로 을목은 병화가 있어야 좋고 땅에는 수분이 충분해야 잘 자란다. 초봄에는 추운 기운이 남아 있으므로 병화를 먼저 사용하고 더울 때는 수를 먼저 사용한다. 봄철에 을목이 경신금을 보면 냉해를 입게 되므로 싫어한다. 지지에 포함되어 있어도 나쁘게 본다. 을축, 을사, 을류, 일주는 지지에 경신금이 포함되어 있어 질병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봄철에 을목은 병화가 필요한데 남편인 신금이 천간에 나타나 병화와 같이 있으면 병신합이 되어 을목이 싫어하는 수위로 바꾸어 놓는 상황이 된다. 또한 남편인 신금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고 한만을 탐하니 바람을 피우게 된다. 더욱이 지지에 신금이 있으면 남편과 동거 못한다. 단 병화와 신금이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다. 보면은 신병을 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화하고 그 신금이 떨어져 있어야 된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경금이 있어도 병화가 서리를 녹여주어 피해를 줄였으나 병신합이 되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여름철에 병신합은 더운데 태양을 합하니 좋지만 겨울철에 병신합은 눈보라가 되므로 나쁘다. 이날 음력 1월 이른 봄의 추위가 아직 있을 때니 병화로 보온해야 귀한 운명이 된다. 어린 나무는 경신금이 나타나면 불길하다. 이때에도 병정으로 금을 제거하면 좋은 사주구조를 이룬다. 이른 봄이지만 어른 나무에 토가 너무 많으면 발화가 늦어지게 되어 피곤한 인생이 된다. 이때는 부득이 수의 도움을 받아 비겁인 목으로 토를 극해야 바른 사주구조를 이룬다.
묘월, 음력 2월, 양의 기운이 점점 상승할 때이다. 목이 왕성한 계절이니 병화로 기운을 나누면 귀한 운명이 되고 지지에 개수가 있어 뿌리를 윤택하게 하면 더욱 좋은 운명으로 산다. 지지제 개수는 그거죠. 자축 그리고 진토도 개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천간에 나타나고 목과 소통이 잘 되면 매우 좋은 사주 구조가 된다. 이때 임계수가 나타나 병화를 극하면 나쁘다. 진월, 3월, 을목은 따뜻함을 반김으로 병화를 먼저 필요로 하고 다음으로 개수를 사용한다. 지지의 수의 기운이 너무 왕성하면 목이 습해지니 무토로 습기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토가 강하면 간목이 일간 을목을 도와야 부자의 운명이 된다. 진사 오미월의 경금과 간목이 천간에 나타난 을목 일주는 간목을 타고 올라가거나 간목의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이므로 좋다. 을목이 진토 위에 앉으면 기름진 토양 위에 자라는 화초이므로 적은 재산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축토 위에 앉으면 그 안에 신금이 있어 자갈에 섞인 토양 위에 핀 꽃이 된다. 항상 불안하게 살며 남자는 공처가가 되고 여자는 첩으로 산다. 진토 위에 앉으면 기름진 토양 위에 자라나 화초이므로 적은 재산은 모을 수 있다. 4, 5, 2월의 여름철, 여름이어서 상가들에는 온통 화초가 앞을 다투어 피고 지고 하니 을목의 전성기이다. 수의 뿌리가 되는 진축, 신금, 해자가 지지에 있어야 좋다. 여름철에는 수가 있어야 마르지 않죠. 경신금이 나타나면 반드시 수로 상생되어야 좋은 운명이 된다. 수가 없다면 화초에 상처만 주게 된다. 을목은 습한 목이므로 수가 조금만 지나쳐도 뿌리가 썩는다. 여름철에도 병화를 용신으로 사용하며 수가 천간에 드러남은 싫어한다. 수가 나타나면 질병이 따르거나 부부 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계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약하더라도 뿌리가 썩거나 물에 뜨는 것을 막기 위해 무토를 약으로 쓴다. 그러나 조우에도 부득이 사용해야 한다. 조우에는 부득이 사용해야 한대요. 5월에 을유 일생은 월지 오화 중 정화가 일지 유금 중 신금을 녹이게 된다. 상관이 관을 녹여 상하게 하는 형태로 남편이 일찍 사망하거나 자신이 발작하다 죽을 수 있다. 병화가 나타나고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 5월 달에요. 4월 여러 점의 양의 기운이 올라와 있는 시기다. 6점의 양의 기운이 올라와 있는 시기다. 4월은 병화에게 주도권이 있어 화가 왕성한 계절이다. 계수의 조우가 가장 시급하다. 지지에 화국이 되거나 화의 기운이 왕성하면 신체에 문제가 생긴다. 이때에는 임수로 조우해야 한다. 화가 왕성한데 금수가 없으면 가난하게 살거나 요절할 수 있다. 경금이 나타나 수의 뿌리가 되어주면 조우가 만족스러워 귀한 사주 구성이 형성된다. 임수가 없고 신금이 있어 목을 극하게 되면 장애인이나 단명할 사주 운명이다. 5월 천지가 더위로 끓는다. 계수의 조우가 급선무다. 반드시 지지의 수의 기운이 넉넉히 있어야 좋은 운명으로 산다. 4월과 치용법이 비슷하다. 토가 왕성하면 목으로 제압해 주는 것이 좋고 경신금이 나타나면 임계로 상생되어야 귀한 사주 구조이다. 미월, 미월에는 온 세상이 뜨겁고 건조하다.
개수의 조우가 매우 필요하다. 경신금이 수원이 반드시 있어야 아주 귀한 사주 구조가 된다. 건조하고 뜨거운 미토를 습기로 윤택하게 하여 목의 뿌리를 키우면 가장 좋다. 미토를 윤택하게 한다는 의미는 진축이 지지에 있는 경우나 지지의 수의 기운이 넉넉하면 건조하고 뜨거운 미토가 수분을 흡수하여 진토처럼 기름지게 변하는 것을 말한다. 수토가 혼잡하면 좋지 않고 삼복의 생안으로 금수가 병이 되며 토로 수를 극해 주는 것이 좋다. 신유술월, 가을철, 8, 9월은 단풍이 물들어 아름답지만 서서히 더위가 물러가고 추위가 오면 스스로 낙엽을 만든다. 가을철의 을목은 알차기도 하지만 다 익어서 머리를 숙일 때이며 빛깔과 윤기는 좋으나 자체의 기운은 허약하다. 점점 을목의 기운이 뿌리로 돌아간다. 특수한 사주구조가 아닌 경우 가을의 을목은 금이 강한 계절에 태어났으므로 바이틈의 외로운 하초의 모습이다. 성격은 눈치가 빠르고 영리하다. 가을에는 벌과 나비가 오지 않고 쓸모없는 벌레만 오게 되니 불량한 남자만 꼬여 뭔가 마음만 심란하게 한다. 남녀간에 배우자 보기 좋지 않고 여자는 결혼이 어렵다. 무기토와 병정이 천간에 드러나면 문화교사가 되는 경향이 있고 공직에도 인연이 많다. 이민, 경술, 을사, 개미. 을목이 수월의 을목이네요. 가을에는 을목이 지지에 술토와 미토가 있고 민목이 있어 뿌리도 있고 흙도 있어 좋으나 술월에 약한 을목이 지지에 화기가 너무 많아 가을 나무가 오히려 바싹 말라버린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 경금이 상처를 주고 있으므로 부득이 임계수를 용신으로 사용한다. 여기는 계수를 용신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경자, 을류, 을사, 갑신 6월의 을목이네요. 금의 세력이 강한 가을에 태어난 을목일주이다. 연간의 경금이 지지에 신유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금의 세력이 매우 왕성한데 역행하는 화가 없다. 사유합금, 사신합수 이런 사주구조를 이루게 되면 강한 금의 기운을 거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행하면서 금수의 기운을 따르는 것이 좋다. 남자는 대운이 순행이므로 금수로 간이 좋고 여자는 역행인 목화운으로 간이 나쁘다. 경진대운이나 신사대운이 좋다. 이런 사주를 종살격이라고 한다. 관왕하죠, 관왕. 정편관이 다 있어요. 사준 경금도 있죠. 종살격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주에 순행하는 북쪽에서 태어난 사람은 북방의 수의 기운이 왕성하므로 더욱 좋다. 그러나 오대운에는 금수로 순행하는 운에 역행하는 운으로 불길하다. 신월의 을목입니다. 경금이 주도권을 갖는 시기지만 날씨가 아직 따뜻하여 목을 키울 수 있는 열기가 남아있다. 개수가 나타나면 부득이 상생으로 쓰지만 좋은 사주 구조는 못 된다. 병정으로 왕성한 금을 제거하면 가장 좋은 사주 구조가 된다. 수가 있어 상생이 되기보다는 무토가 있어 을목의 뿌리를 추위와 습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땅으로부터 서늘한 기운이 서서히 올라올 계절이니 지지를 따뜻하게 해주어야 좋다. 6월, 음력 8월, 6월은 신금이 주도권을 갖는다. 약한 을목에 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다. 가을의 을목은 단풍나무와 같아서 개수와 병화가 균형을 이루면 아직까지 아름다운 꽃을 피어 있음을 뜻한다.
백로 전에는 아직 꽃이 피어날 수도 있는 시기이니 병화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계수를 쓴다. 점차 추운 기운이 더해질 때이니 병정을 반드시 먼저 사용해야 한다. 지지에 수의 기운이 포함되고 천간의 병화의 뿌리까지 튼튼하면 귀한 사주구조가 된다. 지지는 금의 기운이 왕성한데 천간에는 병정이 나타나 있으면 기묘한 사주구조 구성이 된다. 지지에 금의 기운이 왕성한데 천간에 병정이 나타나면 기묘한 사주구조가 된다. 화갑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특기를 만들면 되죠. 수월은 무토의 힘이 강하고 정화에 온기가 있다. 지지의 개수로 윤택하게 하면 아직 을목이 살아있을 때니 늦게 핀 꽃이 되어 특이하고 기이한 운명으로 살아간다. 신금과 개수가 생성하면 높은 명예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다. 개수만 있고 신금이 없으면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신금만 있고 개수가 없으면 목이 극을 당해 약해짐으로 단명할 수 있다. 경신금이 있으면 병정으로 제거해야 자신의 운명을 지킬 수 있다. 이때 병정의 뿌리가 튼튼하고 조화를 이루면 아주 귀한 운명으로 살아간다. 간목이 옆에 나타나 의지가 되면 금의 극을 겁내지 않고 수가 왕성해도 술이 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자축월, 겨울철. 잎이 없는 간목은 겨울에 가장 강하지만 잎이 있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을목은 겨울이 최고로 약한 시기다. 을목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화초에 비유되니 화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충분하지 못하며 허약하게 된다. 따라서 미월의 을목은 수분이 허약하니 약하고 겨울의 을목은 온기가 없으니 허약하다. 겨울철에 태어난 을목이 지지의 화의 기운이 충분하고 간목이 나타나면 간목을 타고 덩달아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니 등락의 간목을 좋아한다. 단 무토가 나타나지 않아야 좋다. 만약 무토가 나타났다면 습기와 추위를 막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므로 부득이 경금을 약으로 사용하나 사주 지위가 낮아진다. 을목을 또 만나면 역시 나쁘다. 정화가 나타나면 온실의 꽃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꽃이다. 다만 병화의 뿌리가 강할수록 좋다. 지지의 화의 뿌리가 없으면 천간의 정화 가 나와도 춥고 배고픈 사람이다. 을목이 여기 보면은 무정을이고 여기 보면 무정을 이런 식으로 구조 순서를 바꿔놓은 거네요. 그러면 무토가 먼저 있고 정화가 있어서 을목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거는 정화가 앞에 월천간에 있고 순서가 정을무가 되는 경우, 무을정이 되는 경우. 이 사수 구성은 즉 겨울에 을목이 정화를 보며 온실 속에 핀 꽃이다. 무토가 함께 있어 추위의 원천인 수를 막음으로 좋다. 오행의 위치에 따라 초중년의 고생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겨울철에는 태양의 열이 강하지 못하므로 뿌리가 없는 병화만 있으면 평생 가난하다. 정화만 천간에 나타나도 좋은 운명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다. 병정이 모두 드러났다면 온실과 양바깥에 있고 싶어하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 이런 경우 변덕스럽거나 밖에 애인을 두는 경우가 있다. 해월, 음력 10월, 해월은 추위에도 병화가 따뜻하고 하게 하고 무토로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비겁이 가을이 나타나면 제습에 필요한 무토를 극한히 싫어한다. 병정, 무기가 없고 금수목이 많으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소시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그 조우는 병정 무기로 한다는 얘기예요. 화토로. 특히
그 무토가 있어야 그 화만 있어서 열이 나는 것만 있어도 그게 지속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로서 그 기운을 모아놓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월, 폭한의 추위가 극심하니 온난함이 가장 필요하고 제습은 그 다음이다. 병화가 조우하고 무토가 제습을 제거하면 부자의 운명이다. 정화가 천간에 드러나고 지지의 사오미나 인호술의 화의 기운이 강하면 편안하게 살아갈 것이다. 단 뿌리 없는 병정이나 무토는 겉보기에만 좋고 실속이 전혀 없다. 추걸의 을목은 겨울나무이므로 인수인 수가 기신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인수인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되면 운이 나쁘게 된다. 말하자면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추운데 차가운 기운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다. 다만 사주에 화토가 많으면 수로 인한 피해가 적으므로 부모의 운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추걸에 약한 을목이 있어서 먼저 병화로서 조호하고 무토로 제습해야 편안한 일생을 산다. 토가 많으면 부득이 비겁을 사용하고 재가 많으니 사업가나 상인의 운명이 된다. 단 강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